자, 이제 초기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S펜 설정을 해주실 건데 상단부 내려서 우측 상단부에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시고요. 설정 가보신 다음에 쭉 내리시면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S펜이 있죠. 여기서 에어 액션. 자, 그래서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캡처 쓰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도 있고 앱도 실행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캡처 쓰기라든지 스마트 셀렉트가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계 꾹 누르고 있으면 캡처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막 쓸 수도 있죠.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 액션도 이쪽에서 여러분들 뒤로 가게 할 건지 제스처마다 홈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 편의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자, 유용한 기능에서 측면 버튼이 있죠. 참고로 측면 버튼은 위쪽에는 이 전원키 같은 게 측면 버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볼륨 키입니다. 그래서 두 번 눌렀을 때 어떤 걸 실행할 건지, 자,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 번 따닥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가 실행되게 되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전원 크기 메뉴를 전 설정해놨기 때문에 길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전원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나와가지고 모션 및 제스처 가보시면은 두 번 눌러서 화면 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크홈 기능이라고 하는데 원래 LG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켜진 상태에서도 두 번 따닥 누르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활성화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설정 중에 정말 많이 쓰는 게 저는 이 홈 버튼 길게 눌렀을 때 네이버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놨는데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설정 가신 다음에 아래쪽 쭉 내리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클릭. 자, 그럼 여기서 기본 앱 선택이 있죠.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 클릭. 그리고 디바이스 도우미 앱 클릭. 그럼 이게 보통 구글로 되어 있을 텐데 구글 별로 쓰기 싫잖아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요 네이버라든지 없음으로 해놓기 바랄게요. 저는 네이버로 해놔서 이렇게 길게 꾹 눌렀을 때 네이버 검색이 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설정은 이 정도로 해놓고요. 꿀팁에 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기에 앱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삼성 계정을 일단 등록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삼성 이렇게 노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태블릿으로 좀 더 크게 메모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앱과 이동 버튼 누르면 자, 하단부에 휴대전화에서 사용 중이라고 있죠.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로딩이 걸리면서 동기화를 받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A few minutes later. 많이 오래 걸려요. A few moments later. 네, 이렇게 동기화가 끝나면은 내가 방금 메모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근데 이게 아직 좀 속도도 많이 느리고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앱과 이동 눌러서 아래쪽에 휴대전화에서 사용 중 하면서 옆쪽에 인터넷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인터넷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안 가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오류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건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좀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컨드 스크린인데요. 태블릿을 세컨드 스크린, 또 다른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기끼리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 와이파이를 따로 안 잡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윈도우 기반의 PC, 무선 랜 카드가 있는 PC면 다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위쪽 상단에 빠른 설정창 키신 다음에 요 가운데에 세컨드 스크린 있죠.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됐고 윈도우에서 윈도우하고 K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 검색이 됩니다. 위쪽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장치에 연결됐다고 뜨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마우스가 이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어 있죠. 반응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렇게 확장 스크린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 위쪽에 프로젝션 모드 변경이 있습니다. 눌러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복제로 쓰셔도 되고 확장으로 쓰셔도 되고 두 번째 화면만 보이게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컨드 스크린이니까 창에 띄워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이티브의 꿀입니다. 네, 생각보다 반응성도 좋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노트북으로 모니터 한 대는 좀 적다, 모니터 한 대만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컨드 스크린으로 쓰면 너무 좋겠죠. 여기서도 인터넷 잘 되고요. 반응성도 굉장히 빠르죠. 신기한 거는 이렇게 연결해놔도 분명 모니터 이쪽에서 내가 지금 재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리는 이쪽에서 들려요. 딴짓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탭에서 들리고 이쪽 이렇게 넘겼을 때도 지금은 주행에 있어서 주체가 운전자 본인이기 때문에 약간 살짝 끊기는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충분히 쓸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기 연결 끊기가 있죠. 사용 안 하실 때는 이쪽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연결 끊기 누르면은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요. 자, 그러면 S펜은 될까요? 회생제동을 얼만큼 사용하느냐. 네, 아쉽게도 터치는 먹지 않습니다. S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상도도 약간은 살짝 좀 저하되는 느낌도 받아요. 근데 충분히 쓸만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삼성 노트 앱에 대한 꿀팁인데요. 노트 하면서 동시에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노트에 오셔서 새 메모 꺼내주시고요. 우측 상단부에 삽입이 있어요. 첫 번째 목록에 음성 녹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쓰면서 교수님이 강의를 들어요. 근데 내가 깜빡 잊고 이렇게 하다가 졸았어요. 하고 깨서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음성 녹음이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쓰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의하시다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내가 방금 썼던 순서가 똑같이 재생이 되면서 직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삽입 가보시면 PDF가 있죠.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PDF 파일도 바로 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알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앱 잠그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실행하다 보면 이렇게 앱 간 이동 버튼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앱이 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카카오톡은 계속 써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이 카카오톡 아이콘 있죠. 누르시고요. 하단부에 최근 앱에 열어두기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단부에 자물쇠 아이콘이 생겼죠. 그래서 모두 닫기 누르면은 자, 카카오톡하고 인터넷은 이렇게 계속 켜진 상태가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꿀팁이죠? 자, 그리고 사운드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빠른 설정창 가신 다음에 쭉 내리면은 여기 돌비 애트모스가 있어요. 자, 이걸 기계 꾹 누르면요. 기본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태블릿으로 영화를 많이 보고 듣는다 라고 하시면 영화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음악을 많이 듣는다면 음악으로, 음성으로 듣는다면 음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수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앱이 굴락, 원핸드 오퍼레이션, 사운드 어시스턴트, V 플랫, 플렉실입니다. 구글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위 검색에다가 굴락이라고 검색해보시면요. 이런 앱이 뜹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고 실행해주시면은 뭐 다양한 앱이 있죠. 락스타라고 해서 잠금하면 꾸밀 수 있는 앱도 있고, 그리고 퀵스타라고 해서 이건 전 많이 쓰는데 위쪽에 아이콘들 있죠. 이런 거 인디게이터 바 쪽에 아이콘들 이런 거를 표시하고 끌 거는 다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아이콘들 다 꺼주시고요. 멀티스타라고 해서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I love 갤럭시 태블릿이라고 있는데 자, 안쪽에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돌려드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회전이 고정된 앱을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켜놨을 때는 돌아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웬만하면 세로로 돌려드림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클릭하시면은 인스타 들어가서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좀 피드가 어색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원래 안 들어갔던 앱이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고요. 다시 굴락 들어와서 나브스타라고 해서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 있죠. 요거 이제 아이콘 꾸미는 거고, 그리고 홈업이라고 해서 홈 화면 배열 구조, 폴더명, 폴더 배열, 태스크 체인저라고 해서 앱 간 이동 버튼 눌렀을 때 레이아웃 타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은 리스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리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스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잘 씁니다. 저는 근데 그리드가 확실히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측에 또 노티스타라고 해서 화면이 꺼지고 알림이 오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이런 알림 같은 거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쪽에 어플리케이션 목록이라든지 알림 꺼놓을 앱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알림 저장 기간 같은 것도 체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굴락 같은 경우에는 깊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시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앱이 바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인데요. 자,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를 스와이프하니까 캡처가 됐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핸들 왼쪽 핸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오른쪽 핸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각선으로 내렸을 때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여기 눌러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화면 캡처를 해놨고요. 대각선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최근에 이동, 그리고 대각선 직선 방향으로 하면은 뒤로 가기로 해놨어요. 전 다른 거보다 이렇게 내렸을 때 캡처할 수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태블릿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캡처하려면은 막 여기 위엔 측면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버튼 눌러가지고 볼륨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스와이프만 해서 쓰도록 하세요. 왼쪽 핸들도 내가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터치 영역하고 크기, 위치까지도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관한 설정인데요. 미디어 음량 제어는 이건 켜주셔야지 미디어 음량이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개별의 음량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소리를 따로따로 조절하고 싶은 앱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 뮤직을 해볼게요. 추가하시면 내가 이렇게 개별의 음량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거는 여러 가지 음악을 틀어놓거나 영상을 틀어놓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멀티 사운드가 있죠. 다른 앱과 동시에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아까 유튜브 뮤직을 틀면은 원래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백그라운드로 또 깔려요. 소리가. 유튜브 이거 하면 소리가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단부에 앱 소리 분리 재생 있죠. 이것도 켜기 해놓으시면은 앱에서 나는 소리를 다른 오디오 기기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특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차량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많이 켜시죠? 근데 그 내비 소리는 스마트폰에서만, 그리고 오디오, 음악 같은 거는 차에서만 들리기 원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카카오 내비, 그리고 오디오 기기는 블루투스 기기로 해놔가지고 차랑 연동해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운받아보시고 한번 실행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V플래시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어플 소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이나 문서 같은 거 스캔하기에는 최고의 앱이다. 자, V플래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그럼 이거를 한번 캡처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 영역이 잡아지게 되면서 이 상태에서 화면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스캔이 잘 됐죠. 아래쪽에 그리고 문자 인식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문자를 인식해서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해요. 그 아래쪽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서 여러분들 카톡이나 메일로도 바로 보낼 수 있고요. 내보내기도 있어서 PDF 파일로 만들 수 있고 텍스트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은 은근히 스캔 기능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앱은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플렉스리라고 하는 앱인데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테스트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새 노트 하시면은 여기 표지부터 안쪽에 기본, 베이직, 스탠다드 이런 메모장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놓고 완료 누르면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펜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펜 두께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지우개도 가능하고 텍스트 입력도 여기서 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렇게 목록이 있기 때문에 방금 작업했던 것들도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PDF 파일도 불러와줘서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도 불러올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테크몽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삼성 덱스입니다. 삼성 덱스가 뭘까요? 여러분들 태블릿은 손 제스처에 특화되어 있다면 삼성 덱스는 PC처럼 쓸 수 있는 건데요. 빠른 서치창에 가신 다음에 한 번 더 넘기면 여기 덱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 버튼 편집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꺼내주세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 덱스 누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마우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C처럼 쓸 수 있는 게 덱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서 똑같이 뭐 크롬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 원핸드 오퍼레이션도 쓸 수 있고요. 구글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 버튼 누르면 똑같이 홈이고요. 앱간 이동 버튼 누르면 똑같이 앱간 이동 쓸 수 있고, 이건 뒤로 가기 버튼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 하단부에 시계 버튼 누르면 캘린더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갤러리 안쪽에 들어와서 어제 이거 촬영한 영상인데 이런 스캐닝 기능이 굉장히 더 빠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편집할 때는 덱스를 켜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종료할 때는 좌측 하단부에 9개 점 있는 아이콘 누르셔서 덱스 종료 누르시면 꺼지게 돼요. 키보드 단축키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하고 W키 누르면 덱스가 실행되게 됩니다. 끌 때도 윈도우하고 W키 누르면 꺼지게 돼요. 윈도우 대부분 단축키는 쓸 수가 있습니다. Alt 탭이라든지 이 아이콘도 실행할 때 윈도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지만 윈도우 키 누르고 2번 누르면 갤러리, 3번 누르면 구글 스토어니까 3번 누르면 이렇게 구글 스토어도 실행이 되게 돼요. 4번은 크롬이죠. 크롬도 실행이 되고 윈도우 키 누르면 이렇게 다른 앱들도 내가 빨리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크롬에서도 윈도우 탭 누르면 이렇게 탭 간 이동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창을 이렇게 새 창을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부에 점 3개 누르시고요. 다른 창으로 이동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창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위쪽으로 붙이면은 전체 화면,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창 모드로 바뀌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왼쪽으로 붙게 되고, 오른쪽으로 붙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다른 앱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도 분할 화면으로 쓰고 싶을 때는 빼놓고 싶은 탭을 선택하시고 이 아이콘 눌러서 다른 창으로 이동 누르시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꺼내셔서 이렇게 이분할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아쉬운 점이에요. 일단 많은 분들이 발열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느끼긴 했습니다. 지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좀만 사용했을 때도 뒤쪽 메인보드 부분에 발열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 발열은 제가 못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뭐 엄청 뜨거워서 도저히 못 쓰겠다 정도는 아니고 이런 발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아쉬운 게 스피커였는데,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스피커 재생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스피커가 4개다 보니까 여기를 막으면은 이제 위쪽 부분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덜 답답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답답합니다. 네, 위쪽 부분 막아도 똑같고
아랫부분 마가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스피커가 4개나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긴 한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그나마 좀 아쉽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가격이죠. 가격은 이번에 미스틱 네이브는 기존과 가격 차이가 99,600원인데요. 저는 그래요. 약 10만원 차이로 새로운 컬러와 램과 용량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면 저는 구매할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갤럭시 탭 S7 플러스 미스틱 네이비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갤럭시 탭 S7 역대급이다 말만 들었지 그래 태블릿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다 보니까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고민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S7과 플러스가 출시할 때 전작 S6보다 10배 더 잘 팔렸다고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지만 그보다 2배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태블릿을 고사양의 작업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태블릿으로 유튜브 보거나 인터넷 웹서핑하거나 카톡하거나 영화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스토리지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못 느끼긴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샀냐? 신상인데 프로모션이 좋아서 샀어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갤럭시 탭 S7 미스틱 네이비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